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 우수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저는 부산에 사는 29세 남성입니다. 부산 지잡대 4년제 정자공학과를 나와 공부를 너무 못해서 학점 2점 떼고 자격증을 따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판넬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1년 3개월을 보내고 너무 힘들고 그때는 26살이고 어린 나이라 생각하고 친구가 공무원 준비하는 거 보고 공무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제일 안 좋은 케이스인데 합격을 빨리 하려는 목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준비 1년 차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따고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따고 공무원 공부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 점수는 다 과락 수준으로 나오고 해서 2년차에 공식 카페에서 스터디부에서 도서관에서 4명 같이 공부해서 정보도 얻고 공부 실력도 올라갔습니다. 거기 스터디 인원 중 여자가 있었는데 저랑 연애하게 됐습니다. 근데 스터디하다 연애하면 망한다는데 진짜로 여자친구랑 2년 가까이 사귀면서 공부한다고 제대로 된 데이트를 10번도 안 했습니다. 서로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말자고 해서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막판에는 따로 공부했습니다. 밥만 같이 먹고 자기 전에 통화만 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국어 85, 한국사 80, 행정법 75인데 영어랑 사복이 과락 수준이라 특히 영어가 시간만 안 잡았어도 사복은 다시 풀면 과락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워낙 힘들어해서 영어만 어떻게 한번 더 해보자 해서 6개월은 계약직 사회복지 쪽에 일하면서 공부하고 남은 6개월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년차에 한국사 빼고는 다 처참해서 충격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진짜 딴짓 해봤자 공부 끝나고 게임 1시간 정도 하는 건 빼곤 주에 쉬지도 않고 공부만 했습니다. 스톱워치로 순공 9시간, 10시간 확실히 재서했고 과민성 장증후군, 신경성 두통 때문에 고생하면서까지 했는데 결과가 처참하게 나와 낙심했습니다. 아픈 데가 좀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공부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합격 예측에서 합격 유력권이라 면접은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완전 망해서 나이도 있지만 근데 여자친구가 많은 게 붙고 또 여자친구 쪽 집안이 다 공무원이라 저도 공무원 해야 될 것 같고 사복이 굉장히 낮아서 아직 눈에 밟히네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다시 준비할까 아니면 전자공학과 전공을 살려서 관련 자격증 짜서 정보처리기사나 산업기사, 전기기사 등등을 따거나 아니면 아예 전자공학 학점이 망해서 다른 저 자격증을 아예 따서 회계사나 그나마 비전 있는 자격증을 뭘 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워낙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가진 게 없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예 사회복지사 1급을 따서 사회복지 쪽으로 파고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어디 직장인에 들어가서 돈 벌면서 공부를 뭘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빚은 없지만 통장에 주택청약 200밖에 없어서 돈은 무조건 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쪽에 원서 넣고 있고 될 동안 아르바이트 하거나 자기소개서 쓰고 있습니다. 붕어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자격증 추천이랑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복지가 어렵나? 공무원 중에서 가장 커트라인 낮은 직렬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가 제가 알기로는 장승이 안 나오는 직렬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T1은 항상 많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한번 잠깐 컷을 볼게요. 네. 작년 커트라인 볼게. 아니 근데 이걸 왜 가락을 합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커트라인 작년이거든요. 부산이 205명 뽑았네요. 아니 경쟁률도 그렇게 안 높은데 사실 다른 직렬에 비하면 과락만 안 나오면 붙겠는데요. 과락만. 예,
화랑만 안 나오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어, 글쎄요, 이거. 아니,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공부 방법이 문제네요. 공부를 요령껏 하지 못했네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을 텐데. 예. 그리고 영어가 쥐약이네요, 영어가. 원래 영어를 잡고 가야 되거든요. 원래부터 영어를 좀 안 했나 보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도 영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텐데. 영어에 발목 잡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 텐데. 영어 수준이 상당히 좀 제대로 공부 안 하셨나 봐요, 이게. 어. 영어를 처음부터 잡고 갔어야죠, 이게. 내가 영어를 약하다 싶으면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놨어야 돼요. 아니, 영어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수능 한 고2, 고3 수준 정도는 올려놨어요. 그게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그럼 6개월 동안 영어를 있잖아요. 차라리 뭐 과외를 받든 어디 학원을 가든 영어를 올렸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문법도 그렇지만 영어 0단어, 그러니까 0단어 어휘하고 리딩 스킬이라고 하죠. 독해 같은 거. 보통 이렇게 나오지 않나? 잠깐만 보자. 지방직이잖아요. 맞죠? 제가 작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가 봐야 알겠어. 별로 그렇게 빡센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너무 쉽게 보는 건가? 박스형 문제도 없고 단거나 같은 건 압니까? 단거나? 공부할 때 단거나 같은 거 안 해요? 영어 한번 볼게요. 영어. 국가직, 지방직이죠. 사회복지직이. 아, 그렇게 막 엄청 힘들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 뭐 2021년도만 없네? 씨, 뭐야 이거. 황당하네요. 2021년도만 없어 이거. 지방직. 글쎄요, 내가 봤을 때는 80 이상 그냥 찍어야 되지 않을까. 자, 보자. 어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문법이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영어가 어휘가 5문제, 문법이 3문제, 독해가 12문제네요. 독해도 이 정도면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과락 나왔다고요? 제가 봤을 때 공부 방법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많아요. 평소에 영어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나 보네. 보통 어휘를 잡고 가야 되거든요. 어휘는 반드시 잡고 가야 돼. 영어 수준이 난 그렇게까지 막 힘들다 막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막, 그러니까 엄청 쉽다 이것도 아니고 무난한 정도야. 영어를 기본적으로 했으면 문법에서 몇 개 갈리고 독해는 어중간하면 다 맞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다 틀렸다고요? 아, 장난합니까? 자, 내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나 진짜
황당하네. 이분 좀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줘도 상관없잖아. 작년 거거든요. 작년 영어. 아니, 내가 봤을 때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과락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공부 접었거든요. 저도 경찰 시험 봤을 때 영어는 70점 밑으로 안 내려왔어요. 영어가 그렇게 막 수준 높은 거 아니야? 이거 거의 고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야.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재 있죠? 거기 나오는 문제는 거의 똑같아, 유형이. 이 정도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수거 문제. 수거도 육률복화 수거편에 나오면 다 나오는 거야, 이거. 고등학교 수거, 이거. 육률복화 이 수거집, 주황색으로 된 거. 그거 봤으면 이런 거 풀 수 있는 건데, 이거. 이게 막, 1번 빼고는 막 그렇게, 어휘가 막 빡세지 않거든요? 요것도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쉬운 거야. 자신 있는, 만족스러운. 리브 라이네스, 이건 모르겠다. 이들 다 까먹었거든. 나도 지금 두 개를 기억하는데. 이거는 좀 영어를 기본적으로 그냥 안 했네. 이거 수준이 낮네, 이게. 그거 아셔야 돼, 이게. 원래 영어 내가 낮잖아. 그러면 잡고 가야 돼, 영어를. 고등학교 한 2, 3학년 수준을 잡고 가야 돼. 그 시간 투자나 돈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갔네. 째끼고 갔네요. 그냥 난 영어는 과락만 넘기면 된다. 이런 마인드거든, 저분은. 이게 제일 위험한 발상이야. 자구생 태클을 제일 많이 타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지, 요즘에 없을 줄 알았거든요. 요즘에도 있네, 이게. 미치겠다. 이게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좀 쉬운 수준이죠, 이게 영어가. 공무원 영어 중에서는. 무난하게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독해는 틀릴 게 딱히 없습니다. 독해는 다 맞추고. 어휘도 어려운 거 없어. 어휘도 뭐 터플이나 뭐 이상한 어휘 같은 거 없어요. 이거 영어 제대로 공부한 사람 90점 그냥 찍겠네. 80에 90은. 영어 평균적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한 사람도 80 그냥 찍겠네요. 80. 나도 열심히 했다면 찍을 수 있겠네. 이거를 과락 나왔다고요? 좀 많이 심각합니다, 이거. 애초에 공부를 잘못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공부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수험 공부 방식에 문제가 많네요. 아니, 내가 뭐 일행이나 좀 어려운 직렬 같은 거면 이해를 해요. 그런 장소에도 많으니까. 근데 사회복 있잖아, 사복. 사복은 단기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체 많이 뽑아. 사복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공부 방법이 문제가 큽니다, 이게. 모든 과목이 문제가 커요. 나 여기서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니, 똑같아요. 딱 저렇게 나와. 예. 영어는 공통이, 그러니까 지방직은요, 그러니까 한국사, 영어, 국어 공통이고, 나머지 선택 과목 2과목이에요. 예. 올해부터는 아마 필수 과목이죠. 맞죠? 올해부터는. 고정이죠. 내가 봤을 때 문제 수준이 그렇게 막 터무니없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영어랑 사복이 과락 수준이라고요. 아니,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기본서 안 봅니까? 단권화 작업 안 해요? 내가 봤을 때 공부를 다 뜯어 고쳐야 돼, 이분은. 님이 할 거면 공부 방법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님이 다시 할 거라면. 좀 나가보니까 공부 소질이 기출이랑 기본서 요약집요. 근데 혹시 시험 풀 때 문제 기출 분석 안 했습니까? 기출문제 할 건 다 했다고. 그러면 기출문제 내가 틀렸잖아. 그러면 분명히 이게 기출된 지문으로 나올 텐데. 아니, 그렇게 썩 괜찮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듣는 게 있는데 작년 그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아니었어요. 다시 계속한다고요? 아니, 그런 회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보니까 기본적인 거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많이 틀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영어도 일단 기본기가 완전 없고요. 과락 수준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잖아. 다시 보면 당연히 다시 보면 성적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이거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시간 확보해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문제라는 게 그래요. 틀린 것도 다시 보면 풀리는 경우 있어. 근데 그 시험장이라는 게 특유의 긴장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문제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 방식이 써먹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게 뭐냐. 저는 기출을 아예 야금야금 아예 통째로 다 씹어먹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매년 기출문제 나오잖아. 그럼 80문항에서 80한 4문항, 박스형까지. 그러면 그걸 책에 모조리 다 찾아요. 찾으면 없을 때까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최대한 비슷한 단어를 적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조문이랑 다 찾아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두 번 다시 안 까먹게끔 만들어요. 여기에 시간 할애를 엄청 많이 해. 보통 이제 기출문제 강의 같은 거 이제 강사분들이 무료로 올려주잖아요. 학원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데. 그냥 그 보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책에 어디 나왔는지를 다 명문화 시켜요.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저 성적이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공부를 적긴 했습니다만 얘기를 듣는 게 있잖아요. 다른 분들을 얘기하는 게 보면 문제는 평이했다. 뭐 그렇게 사람 잘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있잖아요. 14문제 정도는 밑밥 깔아주잖아. 네.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4문제 정도는 무조건 풀고 나머지 찍고 해야 돼. 확실한 문제는 잡고 그 외에 못 잡는 거는 찍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기본기가 너무 안 된 것 같아, 이분이. 차라리 영어를 기본기를 잡고 가세요. 다른 공부 안 해도 좋아. 영어를 잡고 가야 돼. 영어 안 잡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왜냐면 영어가 필수 과목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생각해봐. 여기 보면 커트라인 보면요. 사회복지가 한 340 되는데 지방직 커트라인 보면 저게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일반인지 390이라고 치면 거의 한 10점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다른 진열과 비교하면 사실 좀 많이 낮습니다. 사회복지가 또 많이 뽑기도 해요. 인원수를. 네.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막상 들어가고 나서도 많이 그만둬. 일이 힘들기 때문에. 예, 많이 힘들죠. 이게. 제 아는 분 있는 군청 같은데도 사회복지 신입 2명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 힘들어가지고. 특히 남자가 들어가면 더 힘든 게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여초직렬이거든요. 업무 공전하는 협의가 잘 안 돼요. 네. 이건 아마 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저 사연자분도 6개월 정도 해봤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님이 원인이 있어요. 제가 원인 분석을 어느 정도 해드릴게요. 골조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겉 인테리어나 시설이 좋아도 불복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원인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님 영어를 못 잡은 게 커요. 영어를 무조건 잡아야 돼. 영어를 못해도 7, 80은 나와야 돼요. 저 영어로 과락이 나온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죠, 저거는. 거의 뭐 영어 공부를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좀 냉정한 얘기로. 독해 제가 봤을 때는요, 고2 수준만 넘어가면 고등학교 교재 좋단 말이야. 보통 영어 공부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영어 고자라고 하죠. 영어 고 X. 이 공무원 진열이 남자분들이 많아. 여자분들 별로 없는데 남자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남자들이 좀 편법을 쓴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과락만 넘으면 돼. 40점만 넘기면 돼. 그러다가 장소의 댓글 타는 거거든, 이분처럼. 그게 아니라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정복하고 가세요. 제대로 영문학과 나온 사람처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적어도 독해하고 어휘는 잡고 가야 돼. 그렇게만 해도 절대 저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좋냐 하면 고등학교 교재가 좋아요. 어차피 공무원 교재 보면 안 돼. 공무원 교재가 오히려 있잖아요. 이 사람도 포기하게 만들어요. 제가 해봤잖아. 저는 뭘 봤냐 하면 어휘는 아실 거예요. 능률복화. 능률복화 책이 정말 좋아요. 이거는 아마 많은 야야 선생님도 아시죠? 능률복화 뭔지. 그리고 빠른 독해, 바른 독해라는 책이 있어. 그 책도 정말 좋아.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험서들이 해설이 정말 잘 나와 있어. 공무원 수험서는 이 스킵하는 게 있단 말이야. 답만 체크하고. 근데 이 시중에 나온 중고등학교 서적들은 굉장히 해설이 빡빡하게 잘 나와 있어. 초심자들도 보더라도 이해가 될 정도로. 기본기 탄탄하게 하는 데는 그런 책이 좋아요. 어차피 공무원 영어책 보지 마요, 그거. 어차피 봐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영어는 그래머전 같은 책 보면 돼. 오히려 워드마스터 맞아요. 그런 책들. 중고등학교 서적을 봤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쉬운 것부터 봐야 돼. 가장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왜냐면 중학교 어휘도 내가 모르는 것도 많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어휘부터 먼저 마스터하고 나서 그 다음 고등학교 어휘 보면서 간단한 이제 장문으로 된 거 있죠. 그런 것 좀 해석하고 읽어보고 한 두세 줄 읽어보고 내용 뭔지 알겠네. 문제 풀리네. 그러고 나서 차근차근 가야 돼요. 중등부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붙을 거면 확실하게 붙는 방법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뭔가 얄팍하게 공부한 거야. 어차피 난 영어 안 되니까 어차피 영어는 그냥 통과만 하고 영어는 그냥 어차피 40점만 넘기면 나머지에서 내가 성적 잘 받으면 된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나머지에서도 성적 그렇게 잘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렇죠. 단어만 빡세게 하고 단어만 외울 게 아니라 수거도 외우셔야 돼. 수거. 수거도 달달 외우셔야 돼. 아까 수거 문제 두 문제 있었죠? 제가 보여드릴까? 수거 이거 고등학교 수거예요. 고등학교 수거. 능률복화에 다 걸리는 거야. 능률복화 제가 책 요거 책 바뀌었네. 옛날에 봤던 거 요거지. 그래 요거 능률복화 수거로 된 거, 주황색으로 된 거. 이 색이 바뀌었구나. 그거 하면 웬만한 이제 웬만한 수거 문제는 다 프리패스 할 수 있어요. 수거 문제 2개 저 만약에 봤으면 그냥 거저야 거저. 거저라니까? 왜냐 수거가 나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저게 문제가. 공무원 시험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 알 거야. 독해도 요령 아니면 저거 다 맞춰야 돼. 12개 중에. 독해 어려운 거 딱히 없더만. 그렇기 때문에 암기 있잖아요. 시험 푸는 요령도 하셔야 돼. 뭐냐면 자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장 실제 이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거든. 뭐냐면 실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실제 공부는 잘하고 모의고사 성적 잘하고 실전에서 말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시간 안배를 못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 경찰도 시험 시간 100분이 똑같을 거야. 지방지 국가지 경찰이든 백문항 시간 100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딱 100분.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35분 안에 80문항을 다 풀어버립니다. 암기를 제외한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한 영어를 맨 나중에 봐요. 처음부터 영어를 보면 저도 영어 막 빡센 어휘 같은 거 나오면 멘탈 털리기 때문에 영어를 아예 안 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 형소법이거든. 형소법부터 따다다다 풀고 바로 나는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한 20문항 있으면 한 6, 7분이면 다 풀려. 이게 안 될 것 같죠? 이게 그러니까 숙달되면 돼. 지문을 빨리 읽고 답을 캐치한 능력. 이걸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자꾸 지문 읽었던 거 또 읽고 하면 시간 소모되고
그러면 내가 영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돼. 저도 영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영어 풀 때 한 35분 정도 잡아놔요. 영어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여유를 갖다 놓는 게 독해 풀 때 도움이 돼. 저는 참고로 저도 독해가 정석이 아니에요. 사파입니다. 사파인데 경찰도 독해가 10문제에서 11문제 나오거든요. 거의 안 틀렸어요. 재수 안 좋으면 좀 빡센 거 하나 틀리고. 독해는 무조건 잡자는 생각으로. 문법은 그냥 뭐 깬터 찍고. 저는 약간 그런 전략이었어. 예. 그렇게 하니까 뭐 90점은 안 나와도 7, 80점에서 왔다 갔다 그렸어요. 근데 문제는 웃기게 뭔지 아세요? 경찰 시험에 그 당시에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어. 예. 경찰 시험에. 나 같은 영어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널렸어요. 학원에. 진짜로.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지금도. 뭐, 경찰은 올해부터 이제 영어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작년까지도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같은 거 있잖아요. 성적을 잘 맞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빨리 답을 풀어서 있잖아요. 나오게 하는 그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시간 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 안배 못해가지고 성적 못 나온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시간 안배를 잘해가지고 원래 예상 모의고사 점수보다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이 변수가 많은 거야. 님이 성적이 못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 안배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간 안배도 실력입니다. 실력이야. 내가 만약에 평소에 그런 실력이 안 나왔으면 연습을 통해서라도 만드셨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있으면 일부러 안 봐요. 10시 돼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에다가 학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그 답안지 같은 거 있어요. 일부러 답안지 같은 거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약간 시험 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일부러 10시 되면 내 자리에다가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지우개 딱 요거만 놔두고 스탑워치 좌측에 세워놓고 다 치워요. 가방도 밑에 내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시험 치는 것처럼 만들어서 10시에 딱 받는 것처럼 내 아는 데는 머리에 썼어.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안배를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어. 물론 이게 사람들이 모의고사 푸는 거 상당히 두려워해. 왜 그런가 하면 성적이 못 나올까봐. 근데 그런 거 각오해야 돼. 모의고사는 성적 못 나와도 괜찮아요. 원래 모의고사는 어렵게 내니까. 시점보다는 무조건 어렵게 내거든. 단지 중요한 그런 거. 내가 아는 문제를 빨리 풀고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시간에 단축시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 님은 아셔야 돼. 님은 객관적으로 아셔야 돼. 님은 원래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 갔을 때 영어 성적을 최대한 많이 벌려야 돼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돼. 못해도 30분 이상 확보를 해야 돼요. 시험장 시간간 100분이잖아. 100분인데 답안지 작성하는,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 그 시간 100분 다 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못해도 80분. 80분 안에 무조건 다 푼다. 모르면 무조건 찍자. 딱 보고 처음은 문제야. 그거 풀지 마세요. 제껴. 별표 치고 제끼고, 2번 세우면 답 안 나온다. 그러면 찍어요. 찍는 것도 중요해. 생각해봐. 아니, 공무원 시험 수석 나오는 사람도 안 찍을 것 같아요? 안 찍을 것 같아. 다 실력을 풀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공무원 수석이 한 90, 한 3점, 4점 나온다고 칩시다, 원점수로. 그 사람들 딱 4, 5개는 게임 또 찍어서 맞춘 거야. 몰라서 맞춘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과목마다 폭탄 문제 무조건 존재하고, 무조건 수험 서적, 기본서에 안 나온 것도 무조건 출제해. 변별력 주려고.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거를 출제하니까 이제 전환기 쌤이 열받아서 이제 막 극대 나오고 막 그런 거잖아. 이거 공부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버리다 보니까.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데 너무나 빡센 것들.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다시피 말다시피 한 것들. 그런 것들 폭탄 문제 되겠죠. 아니면 조합을 좀 거지같이 한다거나. 아무튼 있잖아요. 공부를 좀 잘못했어,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잘못했어요. 차라리 좀 저한테 일찍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지금 이런 얘기해준 사람 처음 듣죠. 아무도 얘기 안 해줬죠. 그 여자친구도 얘기 안 해줬죠. 그래서 난 모르겠어. 지금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왜냐면 이분이 공부를 좀 오래 했으니까. 3년 정도 했으니까 사실 장수생 반열에 지금 접어들었고,
그 이 와중에 나이도 차가지고 무조건 공부를만 하기에도 그렇고 또 여자친구 이분이 좀 보면 그리고 자기가 사회복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밀히 따지면. 봐봐요. 친구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여자친구 먼저 붙었으니까 조바심 내가지고 난 사연 보내는 거고 뭔가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이에요 이분이. 여자친구랑 얘기해봤습니까? 여자친구랑 이 얘기를 여자친구하고 먼저 얘기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봐. 이럴 거면 스터디를 왜 하는 거야? 좀 미안 얘기지만 스터디에서 이걸 못 잡아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분명히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텐데 영어 성적 안 나올 텐데 스터디 해보면 영어 못 풀고 실제로 뭔가 시험 문제 공했을 때 실력이 탄로 났을 텐데 같이 공부한 사람 얘기 안 해줬나 보네. 경쟁자다 보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같은 청에 치면 나랑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로. 공무원 시험 가보면 이 사람 물어봐요. 저 이번에 어느 청 지원했어요? 저 대구청 지원했는데요. 그래요? 휴 다행이다 나 부산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 이렇게 하다가 같은 청 지원했다 하면 일부러 막 말을 안 걸고. 근데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뭔가 하겠다 이런 마음인 것도 정말 뭔가 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분이. 여자친구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공부 계속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거 이제 일하라고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이 만약 여자친구가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타격이 좀 많이 클 것 같아 이분이. 좀 의존도가 많이 높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할 때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분이 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든 존중한다고요? 과연 그 존중한다는 게 진짜 존중한다는 말일까요? 여자어라는 게 이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라서. 과연 존중하는 걸까? 아니면 말하기 뭔가 애매하니까 존중한다는 말로 돌려치는 걸까? 본인은 어떠고 싶어요? 잠깐만. 본인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하라고요? 차라리 사회복지사 1급을 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 1급을 따가지고 센터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 올해 시험 봐요. 시험 보는데 결과 보고 판단해야 되긴 해요. 근데 영어를 다시 자꾸 가도 이분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렇다고 이분이 지금 일하게 되면 수험 시간 그만큼 또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일 안 하고 공부해도 이 정도인데 일하고 공부하면 또 집중 못 하겠죠. 그래도 영어도 잡아야 되고 그럼 시간이 더 불수적으로 오래 걸리잖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가 좋으면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가 좋으면 1급을 따서라도 정말 이쪽으로 일하고 싶어 하면. 근데 한 가지는 아실 거지만 이 사회복지 쪽이 사실 남자분이 일하기 썩 좋은 분야는 아닙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실제 사회복지사 분야도 그렇고 그래요. 괜히 여자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한민국에 보면 여자들만 모여있는 적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게 간호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박봉이에요. 남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 하다가 중간에 접으신 분도 있어요. 제 방송에 또 친하신 분도 한 분 있거든요. 1급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그만둔 이유가 돈 때문에.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돈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런데 이제 그 페이적인 부분이 사회복지 같은 게 월급이 그렇게 막 이렇게 공무원처럼 따박따박 올라가는 것도 천천히 올라가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닉네임 바꾸셨네. 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뭐 다른 거 해도 괜찮아. 근데 난 솔직히 이제는 공무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잖아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전만큼 공부 못할 거란 말이죠. 공부 못하면 까먹습니다. 이 공무원 지식이라는 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부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하죠. 네. 그거 아셔야 돼. 님이 공부하게 되면 지금 성적이 똑같이 나올 거란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부라는 게, 공무원 공부라는 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봐줘야 돼요. 러닝머신처럼 계속 봐줘야 돼. 사람들이 쳇바퀴 주듯이. 왜 그런 말 하잖아. 공무원 시험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까먹고 지나고 나면 까먹고 그래요. 양이 많잖아.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험 필기시험 치고 나서 일주일만 놀아도 까먹어요. 내가 그때 문제가 뭐였지 하면 까먹어. 제가 그걸 경험 안 했겠냐고.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시험 떨어지고 다시 공부하려고 하자 엄두가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게. 아 이게 풀었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만큼 휘발성이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시험보다는 이제라도 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일을 못했잖아 어떻게 보면. 맞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사회복지 쪽으로 가는 거는 나쁘지 않아. 전자공학과 잘요. 따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학점을 이미 학점 관리 너무 그리고 부산에서 전자공학 이제 졸업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학점 몇 점이에요? 그 전자공학과 졸업했죠? 졸업학점 평균 학점 몇 점입니까?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다 뭔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뭔가 확 잡을 수 있는 게 딱 안 보이네. 2.7요? 여러분 2.7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니 전자공학 나왔다고 해서 어디로 취업할 거예요? 일단 뭐 대기업 중견은 저 학점은 힘들고 지잡되면 학점이라도 줘야 되잖아. 맞잖아요. 뭐 부산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대나 뭐 부경대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 학교는 직업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공무원 준비하면 안 돼. 님 후회 안 됩니까? 차라리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물론 일을 하게 됐으면 지금 여자친구 못 만났겠죠. 이게 제일 최악의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친구 하는 거 보고 따라 준비하는 거. 제일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최악의 케이스고, 그리고 스터디. 네. 읍스터디라 불리는 그 스터디도 하게 된 거. 이것도 최악의 케이스. 그리고 또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 공무원 시험 봤는데, 커피끼리 봤는데, 여자만 붙고 한쪽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가 다 있는 거야, 이게. 공무원 시험 안, 일단은요, 뭐, 제 생각은 내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전공을, 근데 사회복지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사회복지적이 은근 최신성분을 따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님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파잖아요. 정파가 아니죠. 정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4년제 정규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해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정파라 부르고 사파는 뭐냐 하면 뭐 사이버대나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속성으로 자격증을 따서 학위 딴 사람들 사파라 불러요. 제가 듣기로는 이 정파와 사파 간의 어떤 그런 자기들 간의 어떤 그런 좀 파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님 같은 경우에는 사파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취업해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와가지고. 이게 참 이런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뭔가 모든 게 다 애매하잖아요. 모든 게 다. 맞죠? 학점도 애매하고 나이도 애매하고 그리고 어느 쪽 뭐 하려고 해도 이게 다 애매해. 뭔가 확실한 게 있으면 저도 그걸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회복지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회복지를 가되 그런 데 가세요. 그러니까 그 교대 근무하는 쪽으로 가면 그나마 나을 거야. 사회복지로 가되 교대 근무하는 쪽으로 취업을 하시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데 기피해요. 예. 사회복지 쪽에 보면 360일 24시간 사회복지가 있어야 되는 곳이 있고요. 그냥 주간만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주간만 하는데. 주간만 하는 데는 굉장히 치열하겠죠. 여자분들이 다 주간만 하려고 하니까. 그럼 님이 놓으실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교대 근무하는 쪽. 그쪽은 다 남자가 도맡아서요. 아무래도 밤에 여자가 위험하니까. 페이도 그쪽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제가 뭐 섣불리 뭐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제안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보통 사연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잘 선택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땐 사회복지 쪽 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고 치면 예. 지금 와서 취업해가지고 뭔가 공무원 시험 보기에 애매합니다. 예. 그렇다고 합격금까지 올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와서 전자공학 전공을 살리는 것도 좀 이상해요. 전자공학 살린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타지로 가야 되잖아. 그것도 싫죠. 여자친구랑 헤어질까봐 그것도 싫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자친구는 안 헤어지면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나은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을 막 크게 벌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타지 간다고 했는데 가지 말 여친이 말한다고요. 여친이 이분을 좀 좋아하시나 보네요. 보통은 합격하면 너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아니면 아직 최종 합격이 발표되기 전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여친 말하는 대로 가세요. 그러면 사회복지 해야겠네요. 사회복지 해야겠네. 맞죠? 전자공을 살릴 건 부산을 나와야 되고 다른 데로 가야 돼. 또 공무원 시험 보면 또 이 생활 해야 돼요. 맞잖아. 사회복지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 여자친구한테 차라리 사회복지 쪽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여자친구도 같은 일 하는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겠고. 아무튼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뭔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뭐 본인한테 맞는 거 있으면 또 찾아보시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고민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잘 풀리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